스페셜1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한 전략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죠. 함께 해주실 분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간밤 물가지표 좋게 발표가 됐는데 뉴욕 증시 확실히 좀 고점에서 내려오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국내 증시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장에 대해서 한 줄 평부터 전해주시죠. 네, 고점 피로 다음 수급의 향배를 주목해보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고점에 대한 피로도를 느꼈고 그동안 수급이 집중됐던 섹터들 수급의 방향성이 옮겨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옮겨지고 있을지 시장에 대한 전략 알려주세요. 네,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이제 한 줄 평이 상승의 기로냐, 좀 조정의 기로냐, 오늘 달려있다 했는데 이제 CPI는 예상치를 훌쩍 넘고 잘 나왔죠. 3% 나왔으니까. 이전치가 이제 3.3, 가이던스가 3.1이었는데 3.0 나왔으니까 잘 나왔습니다. 워낙 좋게 나왔고요. 단지 이제 그 CPI가 잘 나왔는데, 미국의 시장은 고점 상단에 피로도가 좀 있었는지 차익 실현으로 좀 맞섰습니다. 이제 상승의 더 추가적인 기로냐, 조정의 기로냐에서 빅테크 기업들, 시가총액 1위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등 하락으로 갔다는 거. 어제 요즘에 최근에 이제 강했던 종목 중에 또 하나 뽑아보라고 하면 애플이었죠. 네. 근데 이것도 어제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2%대 하락했고 지금 이제 프리마켓에서 좀 올라가는 쪽이고요. 그리고 어제 테슬라가 부러졌죠. 네. 고점 상단에 대한 부분은 있었는데 어제 잘 가다가 지금 271불까지 막 올라가다가 부러졌거든요. 갑자기. 네. CPI가 잘 나오면서 테슬라 쪽에 280까지 밀어 올리는 듯 했지만 내려갔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어찌됐건 이제 조정 기로로 갑니다. 이제 빅테크 기업들, 나스닥 차트 모습 좀 보고 계신데, 나스닥이 조금 밀렸다는 부분. 아직까지 하방을 어디로 본다? 바로 측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만 일단 200선 정도 보고 있는데, 사실 좀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더 내려온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더 내려오는 동안에, 빅테크 기업들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제 S&P 주식, 다우존스가 만든, 나스닥, 그리고 이제 러셀 지수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코스닥하고 이제 비교 자체가 좀 어려운데요. 나스닥하고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고요. 왜냐면 시가총액 1위가 나스닥에 있는데, 어불성설이고, 굳이 좀 비교한다면 미국 시장이 이제 나스닥이 조정으로 갈 때, 우리 코스피 대형주들, 잘 갔던 종목들 좀 조정을 받는 게 건강할 거고, 이 수급이 과연 러셀 지수로 좀 갈 수 있느냐는 핵심이죠. 지금 요 차트 모습이 이제 러셀 지수인데, 러셀 2000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잭 러셀, 원래 그 용어를 갖다 온 건데요. 다리가 짧은 개. 밑에 이제 시가총액, 미국은 시가총액으로 이 러셀 지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000위부터 3000위까지 모아놓은 종목들을 러셀 지수로 2000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이 러셀 지수가 S&P나 나스닥보다 상승률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럼 시사하는 바가 좀 있죠. 뭔가 코스닥이 좀 떠오르면서. 그럼 언제 좋았었냐. 여기 제가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차트 모습 보시죠. 여기 가파르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언제 좋았을까요? 네,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시기 때는 2021년 11월 12일까지는 러셀 지수가 챔피언이었습니다. 네. 단연 돋보였고요.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네. 그죠? 그러면 시사하는 바가 있죠. 어제 미국 증시에 지금 러셀 지수가 주봉 기준인데요. 아직 변곡 돌파까지는, 고점 돌파까지는 아닌데, 주봉 기준 5.7%가 올랐어요. 네. 자, 코스닥 가보시죠. 그러면 이게 코스닥으로 전이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죠. 왜? 러셀 지수가 결국은 유동성이 풍부해질 때 온단 말이죠. 지금 미국 시장이 어제 차익 실현이 나온 이유 중에 빅테크 기업들이 왜 차익 실현을 했냐면 고점에 대한 피로도도 있지만 9월에 있을 금리 인하에 대한 선반영 기대감이 패드워치에서 발표한 게 90% 넘게 반영돼 있다. 요런 코멘트였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이 좀 나왔죠. 더 건강하게 좀 가야 되니까 차익 실현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어찌됐건 금리 인하가 9월에 이제 기정사실적으로 돌아가고
시장의 데이터 지표가 너무 안 좋단 말이죠. 뭐 아까 뭐 앞서서 말한 샤멜 법칙 뭐 이런 게 이야기하는데 좀 내용은 틀리고요. 저는 다른 주장을 하고 싶고 매크로 변수는 너무 딥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근데 말씀드리면 고용은 정상화로 가는 과정입니다. 팬데믹 때 그 멕시코 국경이 차단됐던 폭발적인 엔데믹 상황으로 넘어가면서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고 미국을 위한 미국에 의한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폭발적인 고용과 소비의 진작이 있어서 고금리로 못 무너뜨렸다. 근데 지금도 고금리가 5.5지만 슬슬 데이터 지표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카드론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주택 경기가 안 좋아지고 소비도 진작이 안 된다. 그러면 금리 인하해야죠. 문제는 이제 침체로 갔을 때 주가의 조정폭인 것 같은데 지금 말하는 건 너무 딥할 것 같습니다. 뭐 1, 20분 만에 얘기될 부분도 아니고 그것이 이제 피벗의 시차 조정과 맞물리고 고용의 침체로 가고 그렇죠. 뭐 기업의 영업이익이 떨어지면 고용이 침체로 가겠죠. 이러한 부분에 어떤 대응 전략을 펼칠 것이냐. 이건 연말부터 내년 시장으로 넘어가는데 핵심이 될 겁니다. 단지 아직 뭐 크게 하락의 기조는 없어요. 그럼 이제 코스닥 모습인데 코스닥이 오늘 확실히 좀 더 나왔습니다. 코스닥이 뭐 0.41%, 코스피가 우측인데 1.18%거든요. 투자 종합 상황도 지금 코스피는 선물로 받치고 있고 현물은 대거 지금 차익 실현을 한단 말이죠.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인 것 같은데 코스닥이 조금 더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개인 투자자들 말고 외국인들이 한 1,000억 정도 매수를 해주면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의 핵심이 결국은 에코프로 BM일 수도 있고 코스닥 중소형주 종목일 수도 있고 특히 2차전지 섹터가 전면에 나서주면서 다른 것들 중소형 반도체들, 중소형 2차전지 종목들, 중소형 2차전지 제약 바이오들 따라갈 수 있냐. 이번 주 다음 주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단지 대응책을 이제 지수가 조정받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냐. 이거는 다른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해석부터 먼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섹터별 움직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섹터 준비하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주도주 봐야죠. 반도체, 제약 바이오, 2차전지 준비했습니다. 네, 역시나 주도주로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반도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 뭐 뉴욕 증시에서도 기술주들이 하락하기도 했었고 오늘 투톱 종목들이 함께 밀리는데요. 좀 단기적일지 장기적일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한 줄 평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시죠. 네, 차익 실현출의 쌍두마차 하락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차익 실현이 출회되고 있다. 쌍두마차에 대해서 언급을 주셨는데요. 일단 반도체 섹터에 대한 전략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반도체는 사실은 너무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사실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제가 어제도 그 영상을 보고 왔는데 틀린 거는 틀렸다. 죄송하다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는 틀린 적이 없어서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삼성전자 주가 차트 모습 보시죠.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저점 고점이에요. 네. 차익 실현 하셔라 익절 잡고 그리고 9만 원 안착하고 올해 목표가 9만 2천 원 더 드렸는데 더 갈 수 있다. 지금 딱 여기서 걸렸죠. 네, 지금 이번 주 주봉 모습인데 여기서 그냥 기술적으로 저항을 받은 모습 뿐일 거고요. 네, 뿐이고요. 삼성전자의 어떤 전방섬이나 앞으로 매출이 더 좋아진다거나 뭐 IT 가전 포함 휴대폰까지 또 HBM이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HBM이 안 팔린다는 그런 가십거리 기사들, 엉터리 기사들. 삼성전자가 HBM이 어디에 안 팔립니까? 네, 없어서 못 팝니다. 네. 단지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가 통과 못 됐을 뿐이고요. 네. 그러면 일정 부분 조정이라고 보고 들어갔다고 보면 일단 하반 경직성이 82,000원에 형성될 것이냐 밑에 조금 다시 한번 8만 전자 테스트를 할 것이냐 이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주봉 기준으로 5주 만에 조정을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랠리가 좋았고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 어제도 뭐 정리를 해드렸지만 23만 원에 돌덩이 박은 것을 갭으로 띄웠어요. 25만 원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 전문가분들께서는 이 말을 이제 마디가라고 많이 쓰는데 저도 마디가라는 말을 쓰깁니다만은 정확한 용어는 어림수고요. 네, 알렉산더 엘더가 말한 어림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제 제가 다 정리해드렸어요. SK하이닉스 어제 갭으로 띄웠다. 표시까지 되어 있는데 갭으로 띄웠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5일선 무너지는지 어제 방송 역한 옹상에 그대로 있습니다. 5일선 무너지는지 갭을 메꾸는지 확인 필요하다. 갭 메꿔버렸죠. 그리고 어제 4시에 증권통 공개방송 할 때도
강한 종목은 21선을 타고 간다. 근데 21선에서 SK하이닉스 공방전이 있을 수 있느냐. 61선까지 밀려도 추세는 깨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은 SK하이닉스는 오늘 이제 23만원까지 빠졌지만 21선 강력한 지지력 테스트를 펼치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이제 일정 부분 22선까지 깨지면 조정받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 하이닉스하고 이제 삼성전자가 불어주고 매그니피션트 주식 중에 미매 주식들 몇 가지 뭐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좀 부러지다 보니까 당연히 체감 지수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죠. 일단 HBM 쪽 오늘 KC텍이 7% 넘게 빠졌고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 상태 좀 안 좋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이제 봐야 되겠지만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는 15만원 깨지면 좀 어렵습니다. 이동평균선 지지저항을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글쎄요, 저는 높은 확률로 내려가지 않을까 좀 판단이 들고요. 결국은 오늘 하루 정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죠? 이렇게 낙수 효과로, 커플링, 등등,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주도 계속적으로 중소형 종목단에서는 다른 모습이 반도체 안에서도 나타나야 되는데, 스몰캡 종목들 계속적으로 대장주가 흘러내리면서 섹터 커플링이 돼서 그냥 다 내려가 버린다. 이러면 엉망진창 되는 거고요. 이제 단지 이제 이 틈바구니를 또 이제 주도주 안에서 끼어드는 이런 부분들은 있겠죠. 오늘은 이따 뒤에 다룰 제약바이오가 이 틈바구니를 끼어들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지금 고점 부담감에 따른 조정, 차익 실현 이런 부분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어지는지 내지는 아니면 좋은 영향으로 중소형 스몰캡 쪽으로는 가는지 요걸 확인해 하셔야 될 것 같고, 전방 산업의 이제 펀더멘탈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고, 우선 확인해야 될 거는 삼성전자의 하방 경직성, SK의 하방 경직성 확인이 먼저고, 그 멈춰 있는 동안에 좀 기간 횡보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그러면서 이제 중소형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관찰이 좀 필요하다. 아마 단기 접근하신 분들, 단타 접근하신 분들은 손절매를 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매집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드디어 이제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초입부입니다. 단지 이제 러셀 지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우리 코스닥들도 지지부진하게 되고 외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얘기는 또 틀려진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하락하고 있는 투톱의 하방 경직성 확인해 보시고요. 반도체 내 스몰캡 종목들이 그 수급을 잘 받을 수 있는지도 관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번 주를 다음 주를 포함해서 오늘까지 좀 매집 전략을 하시는 분들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두 번째로 제약바이오 섹터도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쓰셨을까요? 네, 쭉쭉 가보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간밤에 금리 인하 기대감도 좀 커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섹터도 오늘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섹터에 대한 전략 알려주시죠. 네,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좀 놀라울 때가 있고요. 사실은 계속 보고는 있고, 저도 이렇게 올해 한 3종목 정도 돌렸거든요. 저는 이제 끌고 가지 않는 것은 그냥 돌렸다, 매매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HAB가 붙인 바이오 시밀의 신약 기대감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좀 퍼져나가는 구도가 있었고, 물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은 분위기가 좋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등락 과정. 네. HLB 이제 배우에서 한다 할 때 추천드려가지고 정말 시청자분들 수익 많이 누렸죠. 그리고 삼바도 이제 90만원까지 갈 것이다. 물론 저도 이제 알파고 가니까 88만원까지 갔다 내려왔습니다만은 안 무너졌죠. 근데 이제 삼바는 지금 이제 삼바가 중요해요. 지금 삼바가 이제 계속 끌어주게 되면 계속 바이넥스, SD팜, 위탁 생산 오늘 쉽니다만은 이쪽으로 이제 수급이 내려가는 쪽이죠. 네. 어찌됐건. 그리고 이제 중견 제약업체들이 금리 인하 기대감들이 있으니까 여긴 또 실적 기반 쪽이에요. 유한양행 물론 이제 오스코텍이랑 같이 레이저 티닙이 있지만 내용은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아 ST 이런 부분, 여기도 이제 실적 기반이 없는 회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괜찮아요. 적자 찍은 적이 없는, 이제 비만으로 최근에 이제 부각되면서 주가는 가고 있고 아직도 괜찮죠. 네. 근데 역시나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게 바이오 시밀러, 비만, 오늘 한올바이오파마도 좋거든요. 오늘 한올바이오파마가 지금 아까 10%대 넘게 올라가던데 지금 9%대까지 버티고 있네요. 네, 13%대까지 올라갔었군요. 근데 확실히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적응증 지금
근중증 무구력증 이제 그 일본 쪽으로 간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이뷰노바트 권리가 글로벌 권리를 이제 한올에 대한 것들을 다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일본은 뺐더라고요. 이것도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글로벌 권리에 일본은 빠진다. 이것도 웃긴 것 같고. 단지 이제 일본 시장이 좀 큽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ADC. 물론 이제 ADC 오늘 조금 뭐 쉬는데 수급 자체는 여러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ADC 이제 알테오젠 모습인데 좀 쉬거든요. 1718. 근데 코스닥 수급을 보시게 되면 오늘 알테오젠이 2등. 1등이 펩트론. B만 ADC, HLB 그룹주, 셀트리온, 삼천당 딱 답이 정해 있었습니다. 이제 밑에 조금 수급이 바뀌었네요. 뭐 코롱 티슈즈는 패스하겠습니다. 밑에 이제 뭐 PSK, HPSP 이렇게 이제 배치되어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수급 집중 현상이 아직 그 뭐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계속적으로 지금은 좀 기회가 되는데 이제 구분은 지으셔야 되겠죠. 뭐 HLB라든지 뭐 아까 좀 봤던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금 리스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권에 있는 쪽 뭐 동아 ST라든지 한미약품이라든지 한미약품도 괜찮거든요. 단기 저항 받을 테니까 눌림목대 좀 접근한다든지. 오늘 또 분위기도 한올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아마 한올은 제가 보니까 분위기 좀 탈 것 같아요. 네. 요런 쪽으로 접근 공략을 좀 취해보자. 하반기 때는 기대감이 더 커질 것이다. 아마 주도주 섹터 안에서는 대안이 될 수 있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대안이 될 수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 알려주셨습니다. 몇 종목으로 수급 쏠림이 지속되는 분위기는 여전한데요. 일단 가격적으로 그래도 눌림목 접근을 할 만한 종목들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다는 점 제약바이오 섹터까지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차 전지 종목들도 좀 보겠습니다. 한 줄평부터 알려주세요, 전문가님. 네, 기술적 저항에 찬물을 부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기술적 저항 구간에서 오늘 테슬라가 8% 정도 뉴욕 증시에서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장 2차 전지 섹터 알려주시죠. 네, 이거는 뭐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천재시니까요. 일론 머스크 CEO 분께서 이분 그 트위터 아시죠? 시청자 여러분, X 이거 팔로우 하려면 유료 결제해야 됩니다. 네, 제가 한번 해봤다가 끊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천재의 마음은 읽을 수 없는 것 같고요. 네, 테슬라가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앨런 머스크가 앨런 머스크 했고, 뉴스에 기민한 반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예측을 못한 건 아닌데, 우리가 테슬라의 단기 저항을 받을 수도 있고, 어쨌든 전방산업의 시초 부분으로 들어갔으니까 이익 개선이 되는 테슬라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목표가가 좀 높아지고 주가가 뻗어나는데 그 안에 분명히 FSD 엔진이 있었단 말이죠. 자율주행에 대한 로보택시에 대한. 근데 어제 주가가 부러진 부분이 보니까 테슬라는 거의 5대5인 것 같아요. 그 앞으로 테슬라 자체에 대한 전방산업, 어찌됐든 인도 출하량이 좀 늘어나고 매출액 개선이 된다는 부분이 5. 자율주행이 5. 어제 로보택시 지금 내부적으로는 뭐 내용이 다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10월로 연기된다는 거. 근데 이제 어제 때렸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다가 분봉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어제 테슬라 주가 자체가 나와 있는데 흐름이 되게 교묘하게 갔습니다. 네. 근데 뭐 어찌됐건 이제 10월 달에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은 로보택시 자율주행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분위기는 재료 소멸은 아니죠. 다행인 것이고. 단지 이제 단기 이슈로 조정받고 있다는 부분. 네. 그러면 기술적으로 이제 갭 상승한 부분들이 좀 메꿔지느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두 방이 있죠. 이 부분. 그리고 이제 주가는 오늘 다시 국내로 넘어와서 2차 전지와 자율주행이 한꺼번에 커플링이 돼버리는 이런 정말 한숨 나오는 국내 증시, 이제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나마 오늘 LG엔솔이 여러분들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LFP 공급 계약했고, 실적 먼저 뭐 두들겨 맞았고, 그렇죠 여러분들. 매도 먼저 맞았고, 예.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 않죠. 그래서 그래도 강한 모습. SDI도 빨리 실적 내가지고 매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SDI는 40만 원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자율주행 쪽도 직관 요소로 이제 두들겨 맞아버리죠 지금. 오토웨버가 어제 18만 1,900원까지 갔거든요. 저는 19만까지 붙는 게 궁금했는데 오늘 그냥 갭으로 떨고 그랬죠. 이런 건 여러분 도리가 없습니다. 단타 접근하신 분들은 자르고요. 손절매해가지고. 중장기 접근 이제 하신 분들은 모아가면 되죠. 왜? 10월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문제 될 거 없죠. 그리고 이제, 주가가 2차 전지하고 자율주행하고 분명히 나눠먹기 수급이니까 같이 커플링이 됐는데, 문제는
뉴스플로우 타는 쪽이 반응이 안 나오냐. 이게 여러분들 지금 핵심 징후예요. 오늘 N플러스인데 전고체 모멘텀 타면서 지금 LFP가 전고체보다 좀 센 쪽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올랐습니다. 네. 오늘 고가 기준은 8.75까지 올랐고 지금 장중에 12,830원, 5.8%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한농화성이 튀었죠. 여기는 아직 바닥권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런지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은 좀 있었거든요. 오늘 장중에 15% 올랐다가 뭐 차익 실현이 우수수 떨어지더라고요. 네. 한 120만 주 나왔는데 9시 반에 17,000원까지 갭으로 뽑아 올리더니 차익 실현이 엄청 쏟아진다. 그러니까 2차 전지의 투심 자체가 아직 실적 기반이 안 되고 실적이 안 나온 쪽들, 그러니까 악재든 호재든 실적이 뭐 진짜 우호적으로 잘 나왔어요. 그러면 더 피치를 받겠죠. 근데 안 좋은 쪽 실적들은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은 그냥 차익 실현을 마구 때리는 이런 현상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전고체 쪽에서는 CIS가 좀 반응 안 한 게 지금 특이의 현상인 것 같고요. 원준까지는 좀 반응했습니다. 근데 힘 없죠. 네, 여기도 장중에 6.8%까지 올라갔는데 그냥 차익 실현. 요런 게 좀 특징인 것 같고 역시나 이제 대형주 쪽으로는 매집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 속도는 조금 더디지만 확실히 핵심이 될 것 같고 중소형주 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한 방 쏴주는 거 급등 양상으로 갔을 때 대응식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장담 드리건데 오래가지는 못 갈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의 정답은 없지만 LG엔솔은 제가 늘 그 말 하거든요. 하반 경직성 확보했다. 실적 두들겨 맞았다. SDI도 이번 달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다음 주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계속적으로 오늘 시가 35만 원 깨지지 않고 양봉 플레이로 이번 달 넘어가게 되면 SDI도 분위기는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 메리트는 더 높아질 것이다. 이제 중소형 땀들 종목 중에서 지금 N플러스도 이번에 실적이 좋을 것 같은데 실적이 좋을 것이다. 뚜껑 열었는데 실적이 더 좋다. 뉴스플로우 나와준다. 이러면 이제 변곡을 넘어가는 거예요. 네. 지금 약간 기류가 의외로 PNT가 갔던 그 엔캠 이후에 지금 PNT였잖아요. 중성. 이거를 약간 N플러스가 지금 넘겨받을 수 있는 낌새가 살짝 좀 납니다. 아직은 뭐 이 정도 주가 갖고는 안 되겠죠. 뭐 16,000원 뭐 이 정도까지는 뻗어줘야지 조금 더 몰릴 텐데 이런 기류는 좀 나오는 것 같고 요런 쪽은 중소형주 단들이 그래도 실적 좋은 종목들이 몇 개 있거든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에서도 실적주들 메리트로 좀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섹터 설명 들어봤고요. 오늘장 관심 종목 있으실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셀트리온 준비했습니다. 네, 셀트리온 가는 듯 안 가는 듯 6개월간 잘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요.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비해서는 조금 탄력이 아쉽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포인트를 봐야 될까요? 뭐 앞으로 이제 그 셀트리온의 지금은 정확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셀트리온도 강성주주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마음은 강성주주입니다. 네. 근데 뭐 그렇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셀트리온이 조금 동력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냐. 뭐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유한양행 리포트는 정말 연구원만큼 분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레이저 TDM이나 이제 아미 반타맙 이런 거, 병용요법 하는 거, 비서술포함 1차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모멘텀이에요. 네.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이제 바이오심이나 휴미라 요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기존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었던 램시마, 트록시마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때 반영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램시마 SC가 여러분 진펜트라예요. 결국은 이게 결국은 매출이 좀 좋아진다는 부분이 셀트리온은 이제 실적 기반 회사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비슷한데 내년 가이던스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2분기 실적이 좀 궁금해지는 쪽인데 밸류는 여러분 싸지 않아요. 네. 셀트리온 자체하고 삼바는 더 비싸고요. 그래도 이제 저의 주관적인 분석입니다만은 조금 기간 행보의 기간이 이제 끝나가지 않느냐. 그리고 실적이 슬슬 도드라지게 우상향 되지 않겠느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셀트리온 준비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 우호적인 설명들 오늘 함께 들어봤는데 그 가운데 실적이 조금씩 더 두드러질 수 있는 셀트리온 오늘장 관심 종목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리고 일요일 8시에 더 공개 방송하시는데 주제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다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일요일마다 매일 하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가는데 셀트리온 언제쯤 가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제약바이오 이제 밸류체인들 조금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주가 눈여겨보시고 있는 분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서도 이 탄력을 좀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일요일 8시에 공개방송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원 시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장까지 끝까지 또 금요일장 잘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